타이틀 화면, 옛날 TV에 흑백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오른쪽에 영화 필름이 올라갑니다. 화면 가운데 LP판이 돌아갑니다. 옛 가수들의 LP 음반이 화면 오른쪽 아래에 차례로 나타납니다. 컴퓨터 그래픽 무대 가운데 프로그램 이름, 대한뉴스와 함께하는 리사이틀 인생쇼. 리사이틀 인생쇼의 스튜디오, MC 김상희와 박성서가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과 촉이 담긴 대한뉴스와 함께하는 시간. 기쁠 때 힘이 되고 슬플 땐 위안이 돼주던 그 시절 노래가 있는 시간. 대한뉴스와 함께하는 리사이틀 인생쇼.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서입니다. 두 사람이 인사합니다. 대한뉴스와 함께하는 리사이틀 인생쇼. 오늘도 그 시절의 이야기를 박찬일 악단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무대 양옆에 자리한 악단이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악기를 연주합니다. 네, 오늘 많은 방청객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오늘 이 쇼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실는지 혹시 짐작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짐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주 그 멋쟁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분. 변하지 않는 그분이 오셨죠. 그분이 오셨답니다. 자,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흑백 화면이 나옵니다. 한국전쟁이 핥히고 간 폐허에 울려 퍼지던 홍콩 아가씨. 지독한 가난과 전쟁의 잔해 속에서 국민의 시름을 달래줬던 노래의 주인공 금사양. 1950년대 전쟁의 포연 속에서 위문 공연장을 찾아 노래했던 열혈 여장부였고 한국 가수 최초로 하의를 신었던 멋쟁이였습니다. 홍콩 아가씨와 함께 그녀를 정상의 가수로 떠오르게 했던 또 하나의 노래, 님 계신 전선. 전쟁이라는 역경 속에서도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던 금사양. 작지만 당찬 그녀의 모습을 온 국민은 사랑했습니다. 세월을 잊은 듯 여전히 낭낭한 목소리의 가수 금사양의 삶과 노래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금사향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홍콩 아가씨, 1954년 곡, 작사 손노원, 작곡 이재호. 노란 한복 저고리에 진달래색 분홍 치마를 입은 금사양이 무대 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아 노래합니다. 나는 야금을 꾸며 꽃 파는 아가씨 그곳만 사시는 그리운 영남곳 꽃잎같이 다정스런 그 사람이면 그 가슴 품에 안겨 가고 싶어요. 홍콩 아가씨는 1950년대를 대표하는 히트곡이자 국민 애창곡으로 중국풍의 경쾌한 멜로디와 함께 전쟁의 우울함을 잊게 해준 국민 노래입니다. 이 꽃을 사가세요. 홍콩의 밤거리 그 사람 기다리며 꽃 파는 아가씨 오늘도 하나 남은 배달픈 영남꽃 당신께서 사가시면 첫사랑이면 오늘도 꿈을 꾸는 홍콩 아가씨. 타이틀 화면, 컴퓨터 그래픽 무대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납니다. 대한뉴스와 함께하는 리사이틀 인생쇼.
네, 오늘 노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금사양 선생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은쟁반에 뭐가 굴러가요? 옥이 굴러간대. 또 어떤 남자 선생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 꾀꼬리? 꾀꼬리 같다고. 야, 이런 찬사를 들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냥 가죽 피리 소리니까 가죽 필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버들 피리, 꽃 피리, 풀 피리가 있거든요. 예. 이거 가죽 속에 있으니까 도덕도 안 맞고 좋죠. 아, 이 홍콩 아가씨죠. 조금 아까 했던 노래. 네. 이거는 제가 압니다. 별들. 아, 근데 소리가. 해올 했더니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박성서 씨? 네, 홍콩 아가씨는 그 한국 전쟁 직후인 1954년도에 나왔는데요. 당시에는 국민들이 그 전쟁으로 받은 상처, 그 아픔이 컸을 때죠. 네. 바로 이 노래의 그 경쾌한 멜로디 그리고 그 금상 선생님의 밝은 목소리로 인해서 당시에 국민들이 그 전쟁의 아픔을 잊게 해준 그런 노래였죠. 예.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무대에 서시면서 여전히 홍콩 아가씨입니다. 근데 홍콩은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페르시아 왕자도 페르시아 못 가보고 아, 페르시아 왕자는 못 가볼 만해요. 그런데 그쵸. 홍콩은 바로 옆에다 두시고. 글쎄 희한해요. 똑같은 지역에 살아도 성남시 못 가본 사람이 있고 강남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맛깔스럽게 홍콩 아가씨를 부르시는 거 보면은 역시 가수는 타고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데뷔하신 지가 얼마 되시는지 그거 기억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85인데 19살에 나왔으니까 66년 전쯤 될 거 아니에요? 네, 숫자 뽑으면은. 66년 전 그러면 가늠이 안 돼요, 잘. 그때 어떻게 하다가 데뷔를 하시게 됐는지. 지금 8도라고 그러죠. 조선 13도에서 5천 명 중에 10명을 뽑았어요. 그땐 등소에 안 들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노래자랑에 나가서 그러면은 5천 명 중에 네. 뽑힌 거군요. 네, 뽑혔어요. 그때는 음향 시스템이 나쁘기 때문에 아. 발음이 정확해야 돼. 금년 솥장사, 헛솥장사 해보세요. 해보세요. 금년 솥장사, 헛솥장사. 네. 이게 되나 어때? 그게 잘 수영 안 한번 되면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금년 솥장사, 헛솥장사인데 전부 헛젖장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떨어졌어. 아니, 그러니까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런 시험도 봤다고요? 네, 그걸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나운서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땐 가수 시험에 그렇게 했어요. 평상시에 노래를 조금 좋아하셨군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말 배울 때 엄마 아빠보다 강남 딸이 밝아서 딸이 그거 먼저 했대요. 그렇게 하고 맨 땅에서 맨발로 노래를 안 하고 신문지에 저 프린트 안 된 하얀 걸 요만큼 찢어서 2cm 정도 찢어놓고 그 위에 발을 놓으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거기서 딸이 그랬대요. 그러니 온 집안이 다 좋아하고 동네가 다 좋아하고 고우시잖아요. 옷도 얼마나 예쁘게 정말로 우리 시집가기 전에 이렇게 입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보면서 옆에서 참 고우시다 그러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은 뭐 칼힐? 뭐 하이힐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신고 다니는 사람 많은데 그 원조가 바로 금사양 선생님. 자막 이게 키릴의 그 원조 금상 패션 리더 선생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방송은 일기 하이힐을 생때. 신었던 그 모습입니다. 박성서가 흑백 사진을 하나 보여줍니다. 전쟁 때문에 무대에 서게 되니까 키는 작고 나가긴 싫은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치마를 10cm 길게 하고 하이힐은 8cm 높게 해서 이렇게 감춰가지고 홀림 주식회사로 나왔어요. 아니 그런데 그 높은 신발이 그때는 만들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시공간 앞에 홍콩 양화점이라고 있어요. 홍콩 홍콩하고 인연이 있어요. 예, 근데 예. 그 당시에 멋쟁이가 누가 하면 김현실 영화 선생님이 하셔서 그분이 이 눈썹도 태초에 하셨어요. 그때 우리 이렇게 머리 긴 아가씨 머리 한 20cm 되는 머리를 잘라서 까만 미싱실에다가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이걸 만드셨다고요, 네, 다 손으로? 만들어서 그 악여풀 있죠 이렇게 아, 긴 거 그거 사각형으로 된 거 이렇게 해서 침칠해가지고 딱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딱 붙으면 붙어요. 그러면 눈이 조금 커 보여요. 아니 우리 금사양 선생님하고 말씀하려면은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이게 아니고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1940년부터 지금까지 세세곳곳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또 그 시대에 우리 대한뉴스가 가지고 있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화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함께 보는 시간 마련을 하죠. 자, 함께 들어가시죠. LP판이 돌아가고 그 위에 옛 가수들의 영상이 겹쳐집니다. 그 시절 그 노래. 태극기 흔들면서 님을 보낸 새벽 정거장. 그때는 만세설이 하늘 높이 메아리 쳤어. 조국에 부름받아 가시는 님이기에 눈물을 감추고 돌아서서 무은 장구 빌었다. 그날의 님의 모습 눈에 산산 보이는데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용감하게 싸우시나. 님이여 건강하소서. 6.25 전쟁 당시 모습이 담긴 흑백 영상이 나옵니다. 노래 님 계신 전선.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과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태극기를 들고 개선하는 군인들. 만세하는 군중. 총과 탱크로 전쟁 중인 장면도 나옵니다. 지금은 어느 정선 어느 곳에서 용감하게 싸우시나. 님이여 건강하소서. 홍콩 아가씨. 밤거리를 걷는 사람들. 강가에 사람들이 놀러 왔습니다. 나무에 흐드러지게 핀 꽃. 강에 비치는 가로등 불빛. 흔들리는 나뭇가지. 바람 따라 살랑거리는 갈대. 활짝 핀 들꽃. 뱃놀이를 즐기는 남녀 커플. 악당과 함께 공연 준비 중인 금사향의 사진.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홍콩 아가씨란 노래가 얼마나 대단히 인기를 끌었습니까? 당시에 그 이 레코드사가 돈을 푸대자루로 담아서 그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당시에 또 그 이 전쟁이 끝나면서 외국 문물이 이제 부산이나 마산으로 들어오죠. 그때 우리나라에도 이 사교춤 열풍이 봅니다. 그러면서 사회도 밝게 만드는 네.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 그때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저는 노래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다른 직업을 못 가져봤어요. 이제 늙었으니까 풀빵 장사 해야지. 그 금상 선생님 이 사진 기억나시죠? 군인 복장을 한 사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제주도 육군훈련소에 모실포에 따로 위문단만 사는 데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유호 선생님이 삼도도 소식 가사도 쓰고 예. 극작가 유호 선생님. 예, 예. 그런데 말이죠. 예.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예. 전쟁 중에 무슨 레코딩을 합니까? 부산에도 녹음실이 없기 때문에 대구에 이병주 선생님이 작곡을 하시는 선생님이에요. 악기점도 하고 송주극장 네, 앞에. 네. 그래서 녹음실이 없으니까 그 악기를 다른 데다가 옮기고 방음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때는 국방색 다묘를 쳤어요. 그렇게 하고 두부 장사 소리 안 나고 전차 땡땡 소리 안 나고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 안 나고 새벽 4시 반에 자다가도 목소리 안 쉰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뽑혔어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녹음이 된 거군요. 네, 그럼요. 그때 만일 무슨 뭐 저 두부 장사 소리나 안 되죠. 술 취한 사람의 소리나 이런 게 들어가면 또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선배님이 녹음을 하다가 방불 마지막에 뿡 하고 껐더니 그게 나오더래요. 그 이제 닌게신 전선이 네. 또 히트를 하는 또 거예요. 히트를 그렇죠. 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시간에 밥을 못 먹었어요. 새벽 4시 반이면 화장했어요. 왜냐하면 집차 타고 저 전쟁터 가려면 집차 이렇게 하면 눈썹 그리려면 햇빛이 쨍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시 반에 그려야 정상으로 그려지죠.
안개비가 오면 여기 풀로 붙였던 게 여기 똑 떨어져. 그러면 앞에 사병들이 웃어요. 그래도 열심히 부르고 그때는 스탠드 마이크니까 얼굴이 만하게 가린 거니까 약간 내리고 하는데 비가 오니까 이건 떨어지지 이것 때문에 전기가 오지 그래서 이거를 붙들고 노래했어요. 결사적으로. 근데 군대 추록을 2개를 뒷공문이 이렇게 내려서 붙이면 군대 추록 2개니까 거기서 노래 실컷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무대에 서서 응. 악단하고 노래하고 지금 이런 게 아니고 무대가 추록이에요? 추록으로 했어요. 그 형편에 따라서. 아.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런 라이트가 아니고 그러면 집차의 헤드라이트. 비치면 얼굴만 보이면 되잖아요. 전쟁터인데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죠. 아니 그렇게 인기가 높으셨으니 예. 진짜 뭐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고 선생님도 군번 없는 용사로 그럼요, 전쟁에 참여하신 그럼요. 거고 예, 예. 그 당시에 그 이 먹물장을 찍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먹물도장? 까만 도장. 그게 뭡니까? 저 목숨 잃어도 보상 안 받고 나는 전쟁터에 나가겠다 하는 그게 있었어요. 아니 지금 가수잖아요. 가수인데도 그랬어요. 군인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그때는. 응.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군인 대우를 받으시는 거네요.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연예인들도 다 군에 참여하는데 네. 육군 연예대 그러니까 군예대란 이름으로 참여하신 군예대. 거죠. 군예대 즉 그러니까 육군연예대는 우리 1950년 선생님께서 6.25 전쟁 중 우리는 공연을 통해 제주도에서 국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기 위해 군복도 설립됐습니다. 있고, 모자도 쓰고 네. 계급도 있습니다. 계급장은 없죠.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철이 안 노래를 들었죠. 아니요. 철 들면 무거워. 양은 냄비가 가벼워. 알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저 양은 냄비 하랍니다. 맞아. 아니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그 어려웠을 때 얘기를 하셔도 우리 금사행 선생님이 하시면은 거기에 웃음이 나오고 또 생활이 나오고 그런데 그 생활이 정난하게 나오잖아요. 아, 그런 거 보면서 정말로 우리 그 연예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했구나.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잘 모른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군대에 갈 적에 네. 뭐 앞에 갈 적에 지금 위문단 식구가 27명이다. 그러면 저쪽에서 오늘은 오리 잡겠습니다. 오바 그러고 끝나요. 가면 오리 잡아서 우리 오리다리도 뜯어먹고 없을 때는 아. 꽁치 된장찌개 먹어요. 선생님, 응. 그런 또 즐거움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하지. 공짜는 절대 없어요. 아, 옆에 앉아 이렇게 매시고 앉아서 얘기하면은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와가지고 금사양 이건 얼마나 이쁜 이름이에요.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름? 본명이? 저는 최영필이에요. 아이고. 네. 아니 남자 이름 같아가지고 우리 외할아버님이 양반이셨기 때문에 여자지만 꽃뿌리 영자에다가 백성이 활로서 임금님 보필한다고 영필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총은 못 쏘니까 노래를 쏜 것 같아 이제 생각하니까. 네. 그랬는데 그 극작가 고려성 선생님이 반야월 선생님이 작사가로서 반야월인데 가수 이름으로선 진박남, 진나라의 향기 나는 남자라고 그래서 진박남이라고 지어주시고 저한테는 가야금 검은 거 실이 울린다고 그래서 검은 거 금자 실사자 울릴 향자 교향하기라는 그걸 했는데 사람들이 귀로 들으면 여자니까 향기 향자를 써요. 그래도 뭐 금사양이면 되죠. 아, 그렇게 지어주셨군요. 네, 네. 그래서인지 그 이름하고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노래 많이 부르세요. 아. 그러니까 노래는 나의 생명이고 마이크는 나의 짝사랑이고 5천만 동포는 박수 치고 좋아하시니까 나의 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청객과 함께 박수치는 김상희. 즐거워하는 금사향.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주 인생쇼의 사회자가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사영 선생님은 바뀔 것 같아서 아유, 근데 요즘에 금사영 선생님은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찾아뵀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죠. 경기 고양시 일산동 한 건물이 보입니다. 작은 방 침대에 앉아 책을 보는 금사향. 환한 웃음으로 제작진을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 금사향 씨의 보금자리. 그녀의 삶을 대변하듯 많은 이야기로 장식돼 있었습니다.
특히 곳곳에 자리한 태극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태극기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조국 없는 국민이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 없는 자손이 없고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 남의 나라 깃발도 다 멋있지만 우리나라 거가 최고 멋있어요. 남산방송국이 한참 히트 황금식, 칠 적에 백나나, 때 한정무, 알뜰한 금사향, 당시 고춘자가 함께 황금식 찍은 선배님, 단체 사진이 벽에 그다음에 크게 걸려 백나나 있습니다. 선배님, 또 그다음에 한정무 씨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고춘자 씨 여기 다 스타예요. 근데 저분이 다 가셨어. 네 분이 가시고 나만 숨 쉬는데 허적이 없는 가족 아니에요. 우리 연예인이니까 한솥 대밥 먹잖아. 지방 공연 가면 보름씩 20일씩 5사람이 참 좋았어요. 벽에 걸린 젊은 시절 사진도 봅니다. 고맙던 그 시절의 모습이 어느덧 향수가 되어버린 지금 마음만은 변치 않았는데요.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녀에게 노래는 삶의 활력소입니다. 자막, 평소 여행을 좋아한다는 그녀의 노래가 더욱 흥겹게 이어집니다. 인천 강화군 선엄면, 기다리고 있는 듯 한들거리는 코스모스. 지인의 집에 왠지 반가운 도착했습니다. 만남을 기대해 봅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웬일이야? 오신다고 이렇게 제가 먼저 와서 기다렸죠. 아이고 잘하셨어요. 봉화 금식 고마워. 나는 검은 거 금식인데. 뜻하지 않았던 지인과의 만남은 오붓하니 이야기꽃을 피우기 마련입니다. 테이블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눕니다. 100년 전 같은 그런 생각이 나. 고마워. 뭐 인터뷰, 며칠 친구 전화 통화하면 안 금정순. 되고 안 가면 안 되고 근데 저를 만나 행복하고 저도 만나 행복하고 서로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조금 한동안 안 만났는데 그래서 언니가 오신다고 이렇게 나도 미리 와서 기다렸지. 아주 순수하고 그냥 그 남주기 좋아해요. 뭐든지 자기 거 있으면 놀아 먹기 원하고 자기가 자기 희생 정신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착하고 고마운 사람이죠. 애틋한 지인과 특별한 장소에 가기 위해 곱게 차려입은 한복. 두 손을 꼭 잡고 추억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3절까지 있었는데 화랑의 님계신 전선 노래비를 봅니다. 강화도 선원사에 있습니다. 새벽장 화장 그랬는데 진짜 따지고 보면 잘 살았어. 내가 맨날 고민해서 잠 못 자면은 감사하기만 하라고 맨날 야단치지 도로. 야단치는 사람은 나쁜 역지. 가수 금사양 씨에게 유일한 노래비 님계신 전선. 세월은 전쟁의 아픔을 잊게 할 만큼 훌쩍 흐르고 시대를 위로했던 그 노래는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있고 우리 국민이 있고 또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노래 부를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노래해요. 지금 이 나이에 힘을 일부러 부려야 목소리가 커지죠. 태극기 흔들며 태극기 흔들며 노래비 앞에서 노래 부르는 금사향. 기적이 울어서 만세 소리 하늘 높이 들려오던 날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용감하게 싸우시나 님이여 건강하소서. 낭낭한 목소리로 시대의 아픔을 위로했던 가수 금사양. 삶의 시련 속에서 웃음과 노래를 놓지 않았던 그녀의 밝은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었습니다. 스튜디오입니다. 노래비까지 구경을 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선생님은 그 정말 기억력이 뛰어나시고 네. 구전가요 네. 그런 노래들을 다시 채록해서 보존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멜로디는 어떻게 됩니까? 굳은 비는 이렇게도 쏟아지는데 붙잡아도 뿌리치고 치마를 벗어주니 우산 대신 받고 가다가 젖고들랑 짜서 받고 가세요. 김상희가 감탄합니다. 지금 신랑이 딴 여자 한 대 반에서 가면 저 생일잔치 때 받는 우산 뭐 장례식 때 공짜로 받는 우산 줄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시절에는 그래가지고 이절은 곡전 노래 안 부를게요. 웃겨놓고 가셔도 안타까운데 매정하게 울려놓고 덧없이 속여놓고 70리 구불곡에 떠나가는 님이시여 한사코 가는 길이 님의 행복이라면은 가시는 그 길 앞에 피는 물을 뿌리죠. 옛날 여성 심리가 그랬어요. 아니 그 어려운 가사를 잘 해놓고 난 다음에 헤헤헤 웃으셨잖아요. 그러니 예전에 그 여인들의 품새가 어느 정도 마음이 넉넉했는지 아무리 자기를 버리고 가더라도 혹시나 그 버리고 가는 남편 비 맞을까봐 치마 갖다 주면서 치마를 벗어주니 비 맞고 가지 말라고. 우산 대신 방 그리고 또 짜서 받고 가래. 별걸 다 가리켜 별걸. 제목이 몰라. 모르죠. 제목도 몰라요. 오히려 그 노래는 금상 아무도 선생님밖에 안 모르죠.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선생님 정말 옆에서 뵙기도 좋고 여러분들 큰 박수 노래로 한번 듣죠. 님 계신 전선 1952년 곡 작사 손노원 작곡 박시춘. 무대 가운데 앉아 작은 태극기를 흔드는 금사향. 태극기 흔들며 님이 떠난 새벽 정거장 기적이 울어서 만세 소리 하늘 높이 들려오던 날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지금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영감하게 사시나 미여 건강하소서. 이 노래는 남편을 전선으로 떠나보낸 아내와 그 가족들의 슬픔을 애잔하게 노래한 곡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전쟁터를 누비던 금사양을 또 한 번 정상의 가수로 서게 했습니다. 두 손을 붙잡고 님의 축복 빌든 정거장 햇빛도 밝아서 파도 치는 깃발 아래 헤어지던 날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지금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영감하게 싸우시나 님이여 건강하소서. 금사향이 거듭 인사합니다. 아리랑 낭랑 1940년 노래 작사 천여림 작곡 김교성 원곡 백나나. 화면 왼쪽의 사이드 무대에 색소폰과 트럼펫을 부는 3명의 단원들이 일렬로 앉아 있습니다. 봄이 오는 아리랑 고개 제비 오는 아리랑 고개 가는 입은 입상이요 오는 입은 도련님이지
이 노래는 굶주리던 우리 동포들의 통환을 담은 곡으로 백나나가 불러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트럼펫과 피아노를 연주하는 단원, 그리고 박수치는 방청객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경사나서 아리랑 고개 입춘대길 아리랑 고개 쪽도 어리에 나삼솜에 시집가는 봄이 온다네 아리아리랑 아리랑 고개는 쪽도 어리 고개 어찌 더 좋았던지요 조금 울었어 울었소라는 가사와 함께 저고리끈으로 눈물 훔치는 신용을 합니다. 네, 님 계신 전선 지금 저희들도 그 역사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노래를 들어서 그런지 가슴이 짠하고 그런데 항상 이 노래의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항상 그때 전쟁 때 생각이 나고 눈물이 아른거려요. 네. 그 당시에 이 군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군대 가는 용사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는 노래, 또 하나는 군대 가족을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 하지만 닌겐전선은 바로 우리의 아들들을 남편이자 내보내는. 아들이자 오빠이자 동생인 가족들이 군대 가는 그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전방과 후방에 이 닌겐전선이 그야말로 태극기와 함께 네. 물결 나붙겠고요. 말 그대로 19 꽃다운 나이에 데뷔하셔서 66년이 지났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가요계 최고 어른이 되셨습니다. 그 후배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래는 온 국민의 정신 치료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긍지를 가져야 돼요. 건강이 최고고 돈은 죽었을 땐 종이자박이에요. 살았을 땐 연락선이고. 그리고 사랑은 형체도 없고 색깔도 없고 무게도 없지만 사랑하는 이 분위기는 따따봉이에요. 아니 정말로 깜짝 놀래고 앉아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우리 대한뉴스와 함께하는 리사이틀 인생쇼 쭉 함께 하셨는데 오늘 선생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오래 살기 잘했다는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이 나만 쳐다보잖아요. 늙었는데, 울어진데. 그러니까 그 이상 더 바람이 없어요. 그죠? 예. 못생겼거나 말았거나 난쟁이 똥자루라고 그러는데 난쟁이 똥자루나 키다리 똥자루나 20cm 똑같아요. 오늘 우리 금사행쌤하고 함께한 시간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또 옆에서 노래하시는 모습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 선생님이 지금까지 저렇게 건강하고 예쁘신 것은 그냥 잘 그 주변을 맑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늘 조그만 일에도 소녀같이 캐드득 웃으시는 그 웃음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고 젊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오래오래 우리 후배 가수들 옆에서 또 우리 국민 옆에서 노래를 계속 불러주시면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내 이름은 소녀 조혜희 씨와 함께합니다. 목포의 눈물 1934년 발표 작사 문일석 작곡 손목인 원곡 이난영 금서양은 이번에도 역시 무대 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아 노래 부릅니다. 사홍에 밴 노래 가물거리며 삼학도 파도 깊이 숨어드는
이 노래는 목포의 노래라는 시에 멜로디를 붙여 이난영이 발표한 곡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중전모를 쓴 단원이 전자기타를 연주합니다. 300년 원한 품은 노조 옥봉 밑에 님자취 완연하다 애달픈 청조 유달산 바람도 영산강을 안으니 님 그려 우는 마음 목포의 사랑 나는 무덤가의 할미꽃인데 할미꽃을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살맛이 나겠어요. 이 순간이 천국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희망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희망만 생각하시면 그것이 천국이고 극락이에요. 믿음에 따라서 불리는 말이 조금 틀리지만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소녀의 꿈 부를게요. 네, 고맙습니다. 가사 들으세요. 이건 아름다워요, 가사가. 소녀의 꿈 1947년 곡 작사 작곡 손석우. 저 산 저 멀리 전덕에는 무슨 꽃잎이 피어 있을까? 달이 뜨면은 해가 지면은 꽃은 외로워 울지 않을까? 에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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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와 같이 펄펄 날아서 나는 가고파 작곡가 손석우가 가수 금사향을 주인공으로 설정해 만든 이 곡은 서정적인 노랫말로 건전가요라 불리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 산 저 멀리 전덕에는 산새 정답게 지적이겠지. 비리 불면서 노래 부르면 나도 즐겁게 같이 놀고파. 화면 아래에 제작진 이름이 지나갑니다. 푸른 하늘에 날개를 펴고 나는 가고파. 이상으로 다시 보는 리사이틀 인생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영상예술사 홍옥희였습니다. 제작 KTV.